자,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민주당 말로 나오고 있고 미래통합당도 찬성까지 됐는데 이제 범위죠, 범위하고 금액이겠죠. 근데 이게 추석 전에 지급하면 가장 좋다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추석 지나고 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경제 살리자는 거죠, 사실. 복지의 개념보다는 경제 살리자는 건데 대략 나오는 거 보니까 개인당 30만 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개인당 30만 원. 개인당 1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 금액보다 너무 속상한 게 또 50%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의 어떤 사고의 한계일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히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거 있죠. 각 국민들한테 현금성 자금이 지급됐을 때 그것도 이제 어떤 시간 내에 반드시 소모해야 되는 현금성 자산이 이전됐을 때 그게 시장에서 풀리면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거래가 일어나면서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수 효과에 의해서 일어난 경제적 효과를 분명히 측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일부러 지금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그 승수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그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소액이 됐든지 간에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줬을 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고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50%든 70%든 다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예전에 그 논란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안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돈 많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행복하답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좋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힘든 건 다 똑같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10만 원, 이거 100만 원씩 그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돈이 부족하면 50만 원으로 줄이든가. 안 그러면 3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전 국민한테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50%냐, 60%냐, 70%냐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논쟁을 왜 또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왜 기재부에서는 똑같은 논쟁을 다시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동안 해결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실 지금 그때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1차 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뭐 행정력의 낭비다, 시간이 뭐 아니다, 골든타임이 있다, 이건 긴급한 문제다, 이런 논의들을 했었지만은요. 사실 이제 중간에 프리랜서 지원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저에게 맞는지 해서 신청을 해봤어요. 받았니? 성공했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정말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내가 감소한 부분하고 작년에 얼마 벌었니? 뭐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니 했더니 한번 저도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대상자가 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요. 결국은 작년 수익이에요. 작년 수입이에요.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뭐 50% 선별을 하자고? 그럼 작년 수입 기준인데 지금 8월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고요. 50% 선별을.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계산하다 보면 추석 지나겠다. 네, 그러니까 생각들을 바꿔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됐다고. 네. 왜 뭐 50년, 60년 먹은 마인드로 국민을 대하냐고. 말하자면 난 되게 단순하게 한번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국채 발행 비율은 선진국 중에도 최고급, 최고로 좋다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정봉규민 사상 유례 없는 재난지원금 좋지만 45%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국채 비율이. 일본 250%, 미국 150%란 말이에요. 이거 전혀 감안 안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국민들 개인당 100만 원씩 줘도 우리나라 국채 비율 100% 안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난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망하면 세수가 줄어들어요. 간단히 말해서 마중물이라도 부어주면서 경제를 돌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해야지. 당장 곳간에 쌀이 있네 없네 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굶어 죽기 전에 쌀을 빌려서라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일하러 나가지.
왜 이 마인드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지금 당장 그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하느냐 논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 자체를 향후 15년 내지 20년을 목표로 잡고 국가 부채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는 목표를 잡고 계속 재정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충격은 1년이 지난다고 다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성과라는 건 쌓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걸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 시간이 걸리는 동안 국민이 겪어야 될 고통은 그대로 다 국민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겪어봤듯이 다 같이 연대하고 다 같이 어깨를 걸고 할 때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냐고. 국가 부채 비율 40% 지키는 게 무슨 뭐 대한민국의 목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채 비율 80%가 되든 100%가 되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나 기재부 관리들이 진짜로 나는 공감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재정을 안정시키라고 내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봐.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해? 필요한 것에 돈을 쓰라고 앉힌 자리예요. 근데 늘 방어적이야. 왜? 고통당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감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일단 전 국민을 그러니까 다 죽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재난지원금은 뭐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어쨌든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상 경제정책에 가깝습니다. 그 경제가 돌게끔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고 하고 지금 제 2채 이제 뭐 사랑제일교회발 뭐 광화문발 사태가 또 막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됐건 간에 태도의 문제예요. 기재부가 반대를 하면 지지고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미래통합당이 기재부 편을 살짝 듭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주되 선별적으로 주자. 50%만 주자. 이 주장에 그 기재부 쪽에서 편을 들면서 교묘하게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기재부가 미래통합당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논란이 지지고 볶으면은 이제 추석은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지고 볶으면서 마치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생각하지만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포장을 잘해. 네. 근데 민주당에도 그런 수박들이 있어.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네.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선별적 이 재난지원금 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 멍청한 짓이라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렇죠. 10만 원씩 주든 5만 원씩 주든 간에 전 국민한테 빨리 지급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지금 여기서 기재부가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나는 홍남기 부총리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기 돈이야? 우리나라 국가 정도 되는 경제 규모면요. 추경 수십조 해도 안 망한다니까. 절대 안 망해요. 그런 홍남기는 사퇴도 안 합니다. 예, 제가 제 동생이 이제 회사를 이직하는 타이밍에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언니 나는 재난지원금 없었으면 진짜 못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 친동생한테 들으니까 이게 뭐 5만 원 10만 원 줘봤자 사람들한테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그 5만 원 10만 원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지금 힘든 고비를 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 더 민감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려야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3단계로 올렸을 때 국가가 받는 타격, 서민들이 받는 타격보다 지금 내 눈앞에 정권 교체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엔 50% 주자. 지난번과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1차 지원금을 줬대만 못하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가 아니다. 그때보다 덜한 상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얘기입니다. 가관이에요. 그때하고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때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마차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보다 미만입니다. 그거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3단계로 가야 되는 요건이 뭐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홍남기 부총리도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면 하루에 네? 그리고 깜깜이가 어느 정도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더블링 들어가서 전날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뛰어버리게 되면 근데 이거 중에 지금 2개 이상을 충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 3단계 격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기재부 장관이라는 분이 왜 그러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이건 형사작용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대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상황을 대비하려면 일사천리로 지금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지급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경제 규모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00조쯤 돼야 정상입니다. 경제 규모를 보면 그만큼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뜻이겠죠.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약 500조, 5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세금 여력이 200조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차 추경이네 뭐 전국민 재난구역민에서 맥시멈 100조 썼다고 써요. 또 100조 정도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인드를 바꿔내서 경제는 그런 거 아니야? 잘 돌릴 수 있을 때 잘 돌려야 그나마 덜 망하는 거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경제는 위축되고 완전 마이너스면 몇십 프로 성장해버려. 그러면 경제는 심리라 그랬잖아요. 장사가 안 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 사람은 더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복지정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의 개념은 난 크게 없다고 생각해. 재난지원금은 복지로 보면 안 돼. 경제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돈 쓰세요 제발. 돈 좀 써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 취지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혜적 복지 생각하는 홍남기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50%한테 왜 줍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경제를 잘 돌려서 세금을 더 걷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냅두면 어떤 방식으로 경제가 망가지느냐면 돈을 안 써. 사람들이 더 위축돼. 왜? 알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정에서부터 긴축 재정을 시작하는 네. 거야. 돈을 아낀단 말이에요.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자영업자 막 망하는 사람 막 석출해. 그러면 그 다음에 세금이 훨씬 덜 거친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를 주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전 국민한테 한꺼번에 빨리 쏘는 게 중요하다고. 네네. 그러니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홍남기 장관의 그 사고방식 있죠. 그 사고방식이 유래된 게 그 뿌리에는 이명박이 있습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착수했던 여러 개혁 중에 하나가 관료조직의 평가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국민한테 원래 수행해야 된 봉사, 그러니까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정량적인 걸 평가 지표에 넣어가지고 그 부처가 국민한테 제대로 봉사를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완전히 제로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모든 부처가 기업처럼 움직이게 내가 우리 부처 예산이 5조 원이야. 그러면 5조 원에 딱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5조 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인센티브가 안 나와. 5조 원에서 1원이라도 남아도 인센티브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이명박이 관료평가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관료들이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왜 쓰는가 보다 돈을 계획대로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우리 부처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홍남기 장관의 사고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우리 부처 예산이 5조 원밖에 없더라도 쓰다 보니까 1조 원을 더 써야 돼. 그러면 장관 권한으로 1조 원을 쓴 다음에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계획이 없었으니까 고통 견디고 있어라. 네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뭐 선별지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멍청한 거 여론 눈치 보느라고. 쉽게 표현하면 조중동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조중동한테 공격당할까봐 내가 정치적 포지션에서 벼 풀린 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신민님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위 50%인지 상위 50%인지 그걸 구별해내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나는 저번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받은 돈 중에 30% 아예 남겨서 8월 말 넘길 거면 아예 그냥 넘길 거라고요. 일종의 기부가 이제 자동 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당 30만 원 주자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주장처럼 그게 얼마가 됐건 간에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쏴라 하는 주장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급성과 의미란 말이죠. 복지로만 생각하면 절대 하위 상위 50% 이야기하지만 경제로 생각하면 100% 돈이 적더라도 주는 게 맞다. 나는 그런 마인드 갖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조중동 눈치 보느라고 선별 지급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포퓰리스트인 거예요. 그 구분해내는 과정에 시간 다 가가지고 추석 끝나겠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TV 프로에 나가서 토론 대회 이런 데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사회 보시는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분과 적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논해봐. 갑자기 뭐라는 거야, 씨. 미분 적분 자체가 힘든데, 씨.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서 뭘 말을 멋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분의 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계획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재부가 전년도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매 전마다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업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좀 정치적인 감각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기까지.